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냉정하고 교활한 푸틴이 그런 자멸적이고 어리석은 짓을 함에 따라 푸틴 체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단숨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는 듯했지만 빅토르 살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단결하면서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조차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는 탱크를 몸으로 막아선 탱크맨도 있었고 여성들도 화염병을 직접 만들며 러시아군에 저항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전달된 무기는 수십만 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에서 앞서고 있는 러시아군이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떤 곳에서 게릴라전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전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총동원에 저항하면 군사력에서 앞선 러시아라고 할지라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병사들도 이 싸움이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부 러시아 병사들 중에서는 훈련인 줄 알았다가 전쟁에 내몰린 것에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향해 진군하기는커녕 군용 차량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부대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군 장교들의 모임인 전 러시아 장교협회는 푸틴이 정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의가 없다는 것을 러시아 장교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보여주듯 푸틴은 현재 러시아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러시아 정부의 다른 부문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 부문의 통제도 느슨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정보 통제가 엄격해야 할 러시아 국내에서도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주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곳곳에서 반푸틴, 반전 시위가 일시에 확산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러시아인들에게 새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보급 물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보다 큰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가 우리나라보다 아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제압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지배를 계속할 경제적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괴뢰 정권이 수립돼도 이에 저항하는 저항군과 그들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러시아는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것조차 실패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흐름에 당황한 푸틴 체제는 조만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전 세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폭락하는 환율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를 9.5%에서 20%로 끌어올리면서 통화 방어에 나섰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미 재무성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했고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흐름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보유하던 외화 준비금도 통화 방어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한다면 러시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푸틴을 향한 러시아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외화가 없어지면 러시아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소비재 구입에도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통상적인 소비재뿐만 아니라 전쟁 지속을 위한 보급물자도 필요하다면 가격 폭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푸틴의 이번 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반푸틴 정서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움직임에 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던 서방 국가들도 거센 여론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득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일치단결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당초 러시아 국내에서 국제 경기를 금지하는 제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폴란드 축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3월 24일로 예정된 러시아와의 월드컵 예선전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피파는 이에 따라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 스키연맹도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올림픽위원회의 티머시 나트로프 회장도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모든 국제 스포츠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중국의 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안 되는데 중국은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배려한 뒤틀린 스포츠계의 움직임도 앞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강행한 IOC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이고, 가당치도 않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만들었다는 반성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을 같은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대만 대사관 설치를 허락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중국을 비난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고, 독일은 거꾸로 리투아니아 정부에 경고를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한 약한 자세는 향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차기 정부는 푸틴 노선과 결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탈피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향후 러시아 정계에 친서방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친서방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 나토와 러시아가 역사적인 화해를 이뤄낸다면 권위주의 국가는 중국과 북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으로 푸틴 정권이 실제로 붕괴했을 때에는 이 공포가 시진핑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푸틴처럼 권력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과신한다면 시진핑 역시 뼈아픈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